오늘은요, 선물로 인해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30대 여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 명품 가방 등을 제공했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부산지검이 최근 이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벤츠 승용차를 줬다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법인카드는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변호사와 여 검사는 사적인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사건 청탁을 암시하는 내용과 명품 가방과 관련한 내용을 확보하고 알선술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계좌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해당 여검사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부장판사 출신이었던 B 변호사는 A 검사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40평대 아파트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다이아 반지 2천만 원대 시계, 1,200만 원대 모피코츠 골프채를 선물하면서 물량 공세를 펼쳤다고 합니다. 2008년에 벤츠 승용차를 리스를 해주고 2010년에 신용카드였는데 이게 법인카드라 문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카드를 하나 건네주는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검사에게 부탁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이 변호사가요, 동업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이 동업자를 고소하게 되는데요. 이거 고소했으면 수사기관이 뭐 공정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연 관계에 있는 이 검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탁을 합니다. 이거 담당 검사한테 부탁 좀 잘 얘기 좀 해가지고 내가 고소한 그 동업자 좀 구속시켜라. 아니면 그 적어도 고소사건 좀 빨리 좀 처리될 수 있게 좀 조치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게 부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공직에 있는 검사라면 이걸 단호하게 거절하고 공과 사를 구분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A 검사는 담당 검사인 이 C 검사에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직접 정말 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청탁 이후에 이 A 검사는 B 변호사가 제공한 승용차와 카드를 계속 사용했어요. 그리고 검사는 심지어 500만 원대 고급 이 가방을 본인이 구입을 하고 변호사에게 내가 샀으니 가방값을 달라. 이야. 이렇게 요구까지 이제 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와, 점점 커지는데요. 만약에 그 청탁이 끝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동업자라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건 했는데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검사와 변호사의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된 건가요? 이게 놀랍게도요. 네. 이 남성 B 변호사에게는요. 이 검사 말고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유부남인데 A 검사와도 내연 관계 네. 있고 또 다른 여성과도 네. 의뢰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의뢰인이었죠. 사건을 처리하면서 만난 이 진정인과 또다시 이제 내연 관계에 빠지게 된 건데요. 굉장히 좀 관계가 복잡합니다. 2010년에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B 변호사가요, 사업에 실패해서 상황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 실세의 내연녀 행세를 한 이 진정인, 이 여성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요, 뭐 절도,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다른 사건으로 또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B 변호사에게 좀 누구누구 만나서 좀 로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후에 내연 관계로 발전합니다. 어이구. 하지만 네. 이 B 변호사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또 이걸 또 들켰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2011년부터 이 둘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 둘이 서로 고소를 주고받습니다. 네, 이 남자 변호사가 이 감금치상죄를 범했다는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되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그 내연녀를 사기로 고소까지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진정인 여성이 참지 못하고 검사장 2명과 이제 부장판사에게 법조 비리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와 복잡합니다. 아까 관계대로 잠깐 보셨겠지만 네. 굉장히 복잡한데
자, 결국에 검찰은요, 아까 그 가방과 벤츠 리스와 뭐 이런 모든 걸 받았던 여검사, 이 A 검사가 B 변호사의 청탁을 받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용한 이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대가성이 있다라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자, 결국 A 검사는 법정에 서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재판에 사실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먼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이 A 여검사는요. 나는 청탁받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설사 내가 청탁을 받았더라도 신용카드나 벤츠 승용차 이거는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설사 알선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호의로 한 행위입니다라고 주장을 계속해요.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이죠. 자, 이 청탁을 안 받았고 뭐 설사 받았더라도 이게 대가성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법원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판사님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이 벤츠 검사 사건 과연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호의였을까요? 자, 아니면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범죄였을까요? 자, 결국 이 A 검사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기에 이릅니다. 이게 1심 결과죠. 네. 단 임신 중이었던 관계로 구속이 되진 않았어요. 또 청탁받았던 담당 검사, 그 청탁을 받았던 담당 검사는 이 정직 2개월을 받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건가요? 이게 참 네. 죄질에 비해서. 청탁이 있었고 네. 또 대가도 있었다. 즉 거래의 일종으로 본 거죠. 예. 인정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네요. 실제로 수사와 재판에서 이 B 변호사가 청탁을 했다.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청탁에 의한 부탁을 받은 담당 검사 네네. 역시 인정을 했어요. 오. 게다가 물증도 있습니다. 바로 문자 메시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어떤 문자인지요? 자, 피의자 이름 알려줘. 진행 상황이랑 땡땡땡 16억 상담 업무상 배임, 7억 상당 변호사가? 업무상 횡령 쫙 이렇게 보면서 연락을 해본다고 해놓고 영장 청구도 고려해보겠대 이러면서 쭉쭉쭉쭉 얘기를 하고 여기 나오네요. 검사한테 말해뒀으니 그리하라. 그죠? 네. 그리고 가장 값 보내도 기반값을 보내달라고 지금 계좌가 나오잖아요. 네, 초반에는 이제 그 청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지금 이 마지막 부분들은 이제 대가성 아니냐. 예. 대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저 백이 저렇게 비싸구나. 네. 어허. 그래서 1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죠. 대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청탁 시점이 2010년 9월인데요. 그때부터 그해 연말까지 3개월 동안 이렇게 받은 그 법인카드, 법인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이 2,300만 원. 네. 그리고 또 8개월 동안 이 아주 비싼 고가의 이제 외제 승용차 사용 금액이 약 3,200만 원. 합해서 5,500만 원 정도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요. 항소심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는 청탁은 받았지만 대가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게요. 그런데 어떻게 대가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부터 주던 거다. 그렇구나. 그런 청탁을 하기 한참 전부터 그 정도는 해주고 있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네.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는 바꿔 말하자면요. 원래부터 이 사람은 계속 청탁을 청탁을 주고받은 관계였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예리한데요. 같은 사연을 두고 해석이 정반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그러한 청탁을 특별히 하기 전이나 후나 제발요. 네, 제공하던 게 똑같다면 이거는 대가가 없는 거야라는 판단도 가능한 거고요. 예. 대법원처럼. 예. 저는 반대로 지금 이승현 아나운서처럼 아니 처음부터 큰 그림 그리고 한번 정확하게 써먹기 위해서 한참 전부터 계속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죠. 예, 맞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웃기면 그만인 거죠. 종합적으로 다 봤습니다. 네. 시기별로 쪼개서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럼 대법원은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알선을 하게 된 경위,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 청탁 이전에 내연관계에서 받은 뭐 신용카드 또 그 고가의 외제 자동차 이거를
청탁 이후에도 내연 관계의 어떤 기초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쓴 것에 불과하다. 그럴 수 있죠. 라고 본 어디에 겁니다. 갖다 붙이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청탁과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연 관계에 따른 선물이고 또 2심 판결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뭔가요? 사랑의 정표였다. 받고 싶네요. 네, 결국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라고 대법원이 보면서 결국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자, 여기서